베트남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은 상권을 찾고 좋은 자리를 얻고 좋은 직원을 뽑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매장을 말아먹는 건 나쁜 상권이나 비싼 임대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편리해 보였던 직원 한 명 때문에 사장이 자기 매장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창업에서 잘못 고용하면 매장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국어가 가능한 베트남 직원입니다. 베트남어를 못하는 한국인에게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시작됩니다.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매장을 열려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대부분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직원을 찾을 겁니다. 베트남어를 못하니까 당연합니다. 매장을 알아볼 때도 필요하고, 직업을 면접할 때도 필요하고, 거래처와 이야기할 때도 필요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필요합니다. 매장이 문을 열고 나면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됩니다. 현지 직원에게 사장 지시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말을 사장에게 통역하고 거래처를 찾고 물건 가격을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한국인 사장 입장에서는 이 직원 한 명이 있으면 답답했던 일이 전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역만 부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매장의 매니저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직원 채용부터 거래처, 비용, 현장 보고까지 전부 그 사람한테 맡기게 됩니다. 편리하니까 더 많이 맡기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맡기고 신뢰하니까 그 사람에게 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어려운 한국어를 배웠을까요? 한국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현지 직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업을 얻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한국인과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제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계 회사에 들어가거나 통역을 하거나 매니저로 일을 해도 월급이 조금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 사실은 일을 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자신보다 훨씬 많은 돈을 움직이는 한국인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은 베트남어를 못하고 현지 가격을 모르고 직원들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이 없으면 매장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 앞에 돈은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직원부터 자기 사람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과 친하거나 자신의 말을 잘 듣거나 문제가 생겨도 같이 숨겨줄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는 경험이 많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사장은 면접에서 오간 베트남어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거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관계가 있는 업체를 소개하고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사장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식자재 가격, 수리비, 소모품, 인테리어 비용, 배달비까지 현지 시세를 모르는 사장은 매니저가 말한 숫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장의 지시도 직원들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을 다른 직원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직원이 있으면 일을 못한다거나 문제가 많다고 보고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사장이 넣었는데 직원도 거래처도 정보도 매장 운영 방식도 전부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원 한 명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직원이 맡은 부분에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한국어 가능한 매니저가 문제를 일으키면 사장이 보고 듣는 매장 전체가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질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더 빡세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 사장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면 일단 믿어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대화가 잘 통하고 자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니까 능력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어 능력과 업무 능력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잘하니까 매장 관리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도 잘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한다는 것과 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된 것은 한국어 능력 하나뿐인데 사장은 그 사람에게 직원과 거래처와 비용의 정보와 판단권까지 넘겨줍니다. 가장 많은 권한을 줄 사람을 한국말이 통한다는 이유로 가장 빨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해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면접만 보고 바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작은 업무를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깁니다. 그리고 일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지, 금액을 속이지는 않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비교합니다. 업무 외적인 질문도 하지만 반드시 제가 답을 알고 있는 내용만 묻습니다. 모르는 걸 물으면 상대의 답이 맞는지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작은 테스트일 뿐입니다. 작은 결과를 여러 번 확인한 뒤에야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테스트와 선택 과정을 거쳐 채널 관리자를 구했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